안녕하세요. 미주현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실적 시즌이 3분의 2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지금 미국 주식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비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22.9% 가지고 있고요. VT, DGRW, 그 다음에 IS 계좌, 그리고 S볼, 솔 미국 배당 다우, 그리고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ETF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비토에서 배당을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비토에 나온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 16%의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피티를 열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배당이 나오면 어피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성장 주식은 40% 가지고 있는데요. 온홀딩스, 엘프, 브로스, 그랩, 데크, 셀시어스, ANF, 힘스, 마마, 아리스타 네트워크, 사운드하운드, 하이타이, 기가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어스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SMCI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60주선을 반드시 건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 48,000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보통 반감기 때 어느 정도 빠지고 비트코인이 올랐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 지점까지는 떨어져 주고 올라야 된다 라는 건데, 지금 현재 이 갭 차이는 뭘까요? 네, 바로 ETF 승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면서 그 효과가 요만큼 나온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자,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물론 다시 이 48,39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ETF 승인 효과로 이렇게 쭉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죠. 자, 온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갭 상승을 이뤘는데요. 지금 $36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신고가를 뭐 한 번에 오르면 좋겠지만 쉽게 오르긴 어렵죠. 그래서 여러 번 조정하고 이 위로 올라간다면 어떻습니까? 돌파 매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온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 축하드립니다. 자, 엘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22일 장후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아주 예쁘게 조정받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투자하면 좋겠죠. 그리고 원래 화장품 회사는 1분기 때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자, 브로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실적에 저의 히어로는 바로 브로스입니다. 여러 번 조정받았던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실적 발표 때 급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브로스가 이 단계 영역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시 전 주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브로스가 예상 외의 깜짝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가가 이쪽에서 놀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랩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성장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3.6 이 밑으로 안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 실적 발표 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네, 호카 브랜드의 데크가 5월 23일 장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홀딩스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데크도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래서 벌써부터 실적 전에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바닥에 있었죠.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데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고점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 전이라고 무조건 비중을 다 채울 게 아니고 이 현재 주가가 어느 곳에 가 있는지 항상 유념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시어스는 실적 발표 후에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펩시 인벤토리 및 해외 매출 인식이 안 됐다라는 안도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다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셀시어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전 고점인 $99, $100를 넘기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ANF 지금 미국의 Z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의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분명히 나쁘진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벌써 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는 무조건 실적 전에 비중을 태우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비중의 뭐 절반, 뭐 3분의 1 이 정도만 채우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 뉴스에 팔아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5월 29일 장전에 실적을 발표하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스 어떻습니까? 실적 발표 후에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다시 저점을 깨면서 상승 추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CEO가 엉뚱한 소리 좀 안 해서 본래의 가치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운드하운드는 여러 번 부딪혔던 바닥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추세를 상승 추세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추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면서 투자하면 좋겠죠. 제발 전처럼 이렇게 막 급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마크리에이션 이번 실적에 제 계좌를 살려주는 녀석입니다. 삼각 수렴 후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고 5일선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왔죠. 자, 그래서 5일선 깼을 때 저는 비중을 절반 정리했고요. 다시 11선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의 원칙은 내 계좌 기준으로 주가가 20%에서 30%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20% 정도 비중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5일선을 깼을 때 비중, 11선 깨면 비중.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11선을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불타기를 할 수 있겠죠. 불타기 하는 좋은 시점인데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고 다른 주식에 비중을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불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마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폭발적인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과한 움직임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는 제가 소개드린 적이 없는 종목인데요. 아니 한국에 있는 지금 전기업체들 재룡전기 현대일렉트릭 다 오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얘도 올라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비중을 담아봤고요. 실적 발표 후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이타이는 6월 13일 장후에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바닥에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을 6월 13일 날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그 전에 엄청나게 하이타이의 비중을 담을 생각입니다. 부디 이번 실적에는 순이익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가클라우드는 장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저점에서 사면 좋은 손익비 높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이 바닥을 칠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스터 저번 4분기 실적 때 엄청난 급상승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이번 실적 때 다시 한번 14달러를 도전하고 있죠. 정말 어스트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데 정말 저에게 효자 종목이 되는데요. 14달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순이익이 나지 않고 매출 상승 속도도 분기당 2밀리언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미래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약간 밈주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아까 보셨겠지만 제가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6월 4일날 장후에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는 거의 확정적으로 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적정 비중을 반드시 넣어야겠죠. SMCI는 다음 분기 폭풍 실적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막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중은 없지만 관찰하고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FMD 정말 제 계좌가 녹을 뻔 봤습니다. 다른 주식 비중 때문에 이 좋은 지점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고요. 이 고점에 샀는데 결국 개파락을 맞고 계좌가 녹을 뻔 봤죠. 자, 그래서 저번에 개파락을 보면 약 이 정도 121선에서 약 요 정도 크기로 올라왔다가 장기간 조정을 받고 주가가 다시 올라왔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121선 밑에 요 정도 조정받고 7.72달러에서 반등을 기대해보는 맥점 투자가 바로 7.5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비중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못 샀는데 제가 이 맥점에서 투자를 못할 것 같은데요.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LFMD가 좋은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파이는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요. 이 7달러의 바닥 구간에서 주식을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회사의 경영 방향을 모르겠어요. 파이낸셜 매출도 많이 성장하지 못했고 또 예적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대출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블랙락한테 계속해서 대출 유동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학생대출, 그러니까 대출 부도율이 신용도가 가장 좋은 학생대출을 내다 파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이 주식의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을 보면서 제가 비중을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쿠프는 실적 발표,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 보여줬죠. 정말 이 소형 주식이 정말 투자가 어렵습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 매장 증가라든지 디지털화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회사가 성장할 만한 근거를 보여줬는데도 주가가 쭉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121선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엘프, 데크, ANF,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룰루, 하이타이 이 종목의 운동장에 확신이 있는 투자자라면 비중을 충분히 늘려줄 필요가 있겠죠. 자, 수익은 길게 손실을 작게.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은 끝까지 따라가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먹고, 실적이 안 좋았거나 뉴스에 팔아라가 나온 종목들은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몇 년을 같이 한 종목도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수익률이 좋아진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한다, 물 타면 된다, 제발 그걸 버리면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을 저는 100% 200% 확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물타기 하고 제가 장기 투자했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꿨더니 저의 수익률이 좋아진 겁니다. 지금 현재 파티가 3시 반쯤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적 시즌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점,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주식에 비중을 많이 넣고 수익을 챙기려는 욕심을 최대한 참으면서 추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 많은 주식의 차트 관찰을 통해서 손익비 높은 맥점에서 주식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야겠죠.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이번 AI 불장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컨턴 점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해야겠죠.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